김태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여유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여유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챙겨요. 반찬 냉장고에 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태호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가 멈췄다가 다시 눌렀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만 정지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 반찬이나 꺼내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TV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창문으로 붉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실시간 배당률 업데이트. 초보자도 쉽게 돈 버는 법. 문구 아래에는 축구 경기 사진과 무료 가입 시 포인트 5만 원 지급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이런 게 아직도 돌아다니네.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는 웃으며 광고창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료 포인트라잖아. 그냥 눌러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광고를 누르자 앱 설치창이 떴습니다. 검은색 배경에 반짝이는 숫자와 그래프, 승률 예측 전문가 그룹 참여 중, 그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결국 설치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낯선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팀 이름과 배당률, 사람들의 댓글. 이번 판은 무조건 홈팀. 내 정보 믿고 걸어봐. 그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처럼 시간 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묘한 위로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앱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TV를 껐습니다.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 꺼놓고 있어요? 그냥 좀 졸려서. 아내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뒤집어둔 휴대폰을 슬쩍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그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숫자들이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본 광고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숫자, 팀 이름, 배당률. 이런 걸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앱을 열었습니다. 가입만 해볼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그는 이름도 주소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료 체험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포인트 5만 지급 완료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래서 다들 빠지는 건가?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심장이 오랜만에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안 공기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비밀이 생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태호는 그렇게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가 눌렀던 그 한 번의 클릭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거란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호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어제 가입했던 그 앱이 상단에 떠 있었습니다. 무료 포인트 5만 원 지급 완료. 그 문구가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공짜인데 뭐 그냥 한번 해보지. 그는 앱을 열었습니다. 경기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숫자, 그래프, 사람들의 추천글. 오늘은 홈팀 무조건 승. 2.1배면 괜찮은 수치. 그는 스크롤을 내리며 스스로 분석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무료 포인트로 첫 경기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경기 종료 알림이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 되네. 별거 아니잖아. 그날 저녁 그는 무료 포인트로 또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소액만 걸었습니다. 1,000원, 2,000원. 이기면 몇천 원이 더 생겼고 질 때도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이익이 쌓이자 그의 안에서 어떤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감 잡았지. 그는 조심스럽게 금액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5,000원, 10,000원, 30,000원. 숫자가 커질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며칠간의 연승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큰 경기를 골랐습니다. 해외 리그 결승전. 배당률은 높았습니다. 이번만 크게 걸어보자.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손가락을 화면에 댔습니다. 올인. 그 단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눌렀습니다. 확인.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TV 화면을 보며 양손을 깍지 껴쥐었습니다. 아내가 묻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진지해요? 아니야. 그냥 집중 좀 하느라. 경기 막판 점수판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결과 패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짱구 영원. 공짜로 얻은 포인트도 몇 날 며칠 쌓아온 이익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 그깟 공놀이에 이렇게.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길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화면 위쪽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한정 특별 2배 이벤트. 지금 충전 시 금액 2배 지급 1회 한정.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숨이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조금 전의 허탈감이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10,000원만. 이번엔 10,000원으로. 그는 카드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화면에 충전 완료 문구가 떴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야. 잃은 걸 되찾는 거지.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숫자에 취한 눈빛, 이성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경기를 골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이길 것 같아서 김태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이제 입에 붙었습니다. 충전한 10,000원으로 소액을 걸었습니다. 2,000원, 3,000원. 그리고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처음부터 천천히 가는 거야. 작은 승리가 쌓였습니다. 10,000원이 15,000원이 되고 15,000원이 2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구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 며칠간 소액 연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감을 잃은 게 아니었어. 그때 판이 나빴을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큰 경기를 봤습니다. 배당률 2.3배. 화면 속 댓글들이 속삭였습니다. 이 경기 홈팀 확정. 내 3년 경력 믿어. 이번엔 5만 원 간다. 그는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연승이 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홈팀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 이번엔 진짜 됐어. 그러나 후반 20분 상대팀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종료 5분 전 추가 실점. 화면에 패배 문구가 떴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이길 경기였는데.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이 이상했을 뿐이야. 그는 다시 충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10만 원. 김태호는 몰랐습니다. 도박에서 이기는 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고 배당률은 항상 사이트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충전 수수료, 출금 제한, 롤링 조건 같은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그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루가 지나고 다시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태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은 줄고 표정은 굳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화는 남편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호는 이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면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했고 지면 다음 판에 만회하면 되라고 믿었습니다. 이번 경기까지만. 진짜 이번까지만. 그 말은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며칠간 승률은 반반이었습니다. 이기는 날도 있었고 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배당률, 수수료, 출금 제한. 그는 그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그는 화면 속 숫자와 통계 외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눌러지는 순간 뇌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기는 날엔 세상이 환하게 빛났고 지는 날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욕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돌아서지? 분명 맞았는데. 이긴 날엔 그만큼 더 걸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니라 쾌감을 쫓고 있었습니다. 승부가 끝나야 하루가 끝났고 결과가 나와야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경기 결과가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1.8배 당첨.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긴 것도 이젠 재미가 없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이기는 쾌감이 줄어들자 그는 더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금 더 이번엔 배당률 높은 걸로. 그게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처음으로 낮에도 도박을 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하루 종일 화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TV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오직 경기 시작과 결과, 발표로만 흘러갔습니다. 하루 동안의 배팅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침에 이기고 오후에 지고 밤에 다시 따냈습니다. 그는 이기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지면 세상을 욕했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야.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그 믿음의 반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밑은 점점 어두워졌고 얼굴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순간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아드레날린이 터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 쾌감이 이제는 숨쉬는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호는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긴 날엔 맥주를 마셨고 진 날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해졌습니다. 배팅 기다림 결과 후에 다시 배팅. 그는 그 순환 속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태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젖히고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그 반복이 이미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이정화는 요 며칠 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말을 줄였고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짧고 표정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괜찮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마다 경기 결과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쥔 채로 날이 밝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무언가 더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우연히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매주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5,000원, 1만원, 2만원. 처음엔 별거 아닌 듯 보였지만 그 금액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줄어드는 걸 눈치챘습니다. 여보, 이 카드 어디에 쓴 거예요? 태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커피나 사 마신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슬쩍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화면엔 잠금 패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의심을 하다니. 내가 미쳤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엔 어떤 기대감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그 문구가 화면에 뜨자 태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밝은 표정이었지만 정화의 마음엔 이상하게 싸늘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요? 아니야, 그냥 뉴스 보고 웃었어. 그의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주방 문턱을 넘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뉴스 보고 웃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보. 그날 오후 정화는 은행에 들러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포엘라이브, 베팅존, 스타픽스.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구 앞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그날 밤 정화는 남편이 잠든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엔 반쯤 비워진 맥주캔이 있었습니다. 그 옆엔 휴대폰이 뒤집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 물어야 하나.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정화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식탁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부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김태호의 운은 이상할 만큼 좋았습니다.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았고 오히려 조금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감을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이기고 진 기록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그는 다시 일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야. 분석이야. 그날 오후 그는 갑자기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표정이 자주 어두워졌던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호는 오랜만에 장을 봤습니다. 정육점에서 소고기 2근을 사고 과일 가게에서 제철 딸기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며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써도 돼. 당신도 좋아하겠지. 집에 돌아오자 아내 정화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요즘 당신도 힘들었잖아. 친구가 일 좀 도와달라 해서 갔다 왔는데 수고비를 조금 줬어. 그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화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날이 있어야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고소한 냄새, 그리고 따뜻한 말 몇 마디. 한동안 잊었던 평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화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화면이 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카드 승인 10만 원 스타픽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장보기 금액이었겠지만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스타픽스 뭐지? 쇼핑몰 이름 같지도 않은데.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에서는 태호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즘은 표정이 좋아요. 좋은 일 있죠. 그냥 친구 일 돕다 보니 기분이 좀 좋아졌어.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니까 몸이 풀리더라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화는 여전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설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의 불안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태호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VIP 축하 보너스 다음 충전 시 금액 2배. 그 문구가 반짝였습니다. 이건 그냥 이벤트야.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자. 그의 손끝이 천천히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충전 완료 문구가 뜨자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정화가 물을 마시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응. 그냥 내일 일정 좀 보느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반짝이던 숫자들이 아직도 눈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은 채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웃음은 잠깐이었고 그 속엔 이미 다른 세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김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거실에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유리에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휴대폰 화면 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연승이 그의 자신감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경기까지 이기면 이제 진짜 돈 버는 사람이지.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끝이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확인을 눌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움직였고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홈팀이 먼저 득점하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감이야. 이건 된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빛엔 확신이 있었고 가슴엔 오랜만에 긴장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반으로 들어서자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상대팀이 연달아 공격했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흐름이야. 바뀌면 안 돼. 남은 시간 2분, 상대팀의 코너킥이 들어갔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 글씨가 붉게 번졌습니다. 패배, 배팅 실패, 잔액 영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기댄 채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폰을 껐다 켰습니다. 다시 또다시.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직 다음 판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오늘이야? 그의 외침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아내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정화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섰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좀 짜증나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정화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익숙하던 사람의 얼굴에서 낯선 기운이 났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이상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괜한 오해하지 마.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틈으로 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여전히 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오늘 한정 복구 이벤트 진행 중. 충전 시 금액 2배 지급.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이건 기회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엔 진짜야. 그의 엄지손가락이 확인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쳤지만 거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호의 첫 붕괴는
그렇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손에 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그쳤습니다. 김태호는 늦은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손끝으로 눌렀던 확인 버튼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화면을 켜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진짜 오늘부터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실에는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전날 남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프라이팬을 꺼내 달걀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정화가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늦잠 잤네요. 좀 뒤척였나 봐. 괜히 어제는 그랬던 것 같아.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접시에 달걀 프라이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괜히 화냈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그의 사과는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전 태호는 일부러 휴대폰을 멀리 두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탁자 위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집어들었습니다. 리커버리 이벤트 보너스 지급 완료. 축하합니다. 충전 금액의 2배가 적립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2배 적립 그 단어가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짜 들어왔네. 그는 화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문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날의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묘한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시장 좀 같이 갈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자. 나도 좀 바람 쐬야지. 그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여전히 폰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그는 외출을 미뤘습니다. 비가 다시 올 것 같아.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태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잔고와 함께 작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금일 경기 참여 시 추가 10% 캐시백. 그의 시선이 그 글자에 고정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까지만, 진짜 오늘까지만. 그의 손끝이 천천히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불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불 꺼진 소파 위에서 휴대폰을 바라보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둘 사이에 마지막 평화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째 비는 오락가락했습니다. 김태호의 방에는 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깜빡이던 휴대폰 불빛은 이제 집안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정화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남편이 아직 깨어 있다는 신호였고 그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새벽이 밝아오곤 했습니다. 태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피곤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피로와 초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잠 좀 자요? 그냥 늦게까지 뉴스 좀 보다 자. 그의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뉴스라는 단어가 점점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9시를 넘겼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일이 있어서. 일이요? 그 말에 태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도와줬어. 잠깐 심부름 비슷한 거야.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묘한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심부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식사 내내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안을 메웠습니다.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화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조용히 식탁 위에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그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방 안에서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잔고는 줄었고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감이 왔어. 그의 손끝이 화면을 스쳤습니다. 숫자가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불을 켜고 거실을 지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요즘 잠이 자꾸 안 온대요. 그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방금 전에 꺼졌던 숫자들이 다시 빛났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피로와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쌓이던 의심도 그 빗소리와 함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태호의 방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청정기조차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처음엔 재미였지만 이제는 숨을 쉬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보너스 포인트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충전 금액도 바닥이 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2자릿수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화면을 찾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엔 진짜. 그는 결제창을 열었습니다. 잔고가 부족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로 전환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그는 손을 떨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이틀이 지났습니다. 잠은 줄고 표정은 굳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화는 남편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이용 내역 온라인 결제 스타픽스 15만 원. 이용 내역 온라인 결제 스타픽스 20만 원.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타픽스. 그녀는 천천히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켜져 있던 그 불빛, 잠들지 못하던 눈, 그리고 뉴스 본다던 거짓말.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퍼담으려던 순간 정화가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 부탁으로 결제 좀 대신해 준 거야. 15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당신이 그런 부탁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정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대답 대신 종이를 접었습니다. 종이를 접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설명할게. 그냥 그냥 뭐요? 또 뉴스 본다고 했죠? 밤마다 뭐 하는 건데요? 그의 목이 잠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도박이죠.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정화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손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배너가 떴습니다. 마지막 찬스, 누적 손실보상 이벤트 진행 중.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떠돌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참여하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태호의 집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정화는 말이 없었고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지냈습니다. 식탁 위엔 서로의 말 대신 수저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호는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멀리 두었고 저녁마다 정화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정화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낸 거죠. 응, 정말 끝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나도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그의 말투는 진심 같았습니다. 정화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처음처럼 살아요.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그래, 이제 그럴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컵 위로 올랐습니다. 그 기운이 잠시 집안을 감쌌습니다. 정화는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미소를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태호는 말없이 집안을 도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태호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말한 뒤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 가로등 아래에서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잠시 후 태호가 화면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무겁고 그가 던진 한숨은 길었습니다. 정화는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끊었다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끝낸 게 아니었네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정화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이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꺼지지 않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호의 집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저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먹을 거예요. 나중에 먹을게.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태호는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TV를 켰습니다. 채널마다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멘트. 지금 참여하시면 이른 금액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헛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화면을 켰습니다. 장고는 영원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제창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도 초과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다 확인했어요. 대출이 2개나 있더군요. 태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몇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엔 서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나 진짜 끊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이번엔 그 말 3번째예요.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엔 더 이상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제 나도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누적 손실 복구 특별전. 단 한 번의 기회, 오늘 자정까지. 그의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숫자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안엔 혼자 앉은 남자와 꺼지지 않는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태호의 집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낮에도 커튼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남은 찬밥과 식지 않은 국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힌 채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손엔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굳은 살이 생겨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터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화면 위에는 마지막 알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정 이용 제한 안내 잦은 결제 시도로 인한 자동 차단. 그 문장은 마치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도박 사이트가 그를 버렸고 그제야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손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의 진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는 아내가 두고 간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호의 옛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 짓던 얼굴, 가족과 함께 웃던 시간, 모두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공허와 몇 장의 종이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온다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도박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일이라고. 김태호의 집엔 이제 그의 숨결 대신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